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시경을 할 때 이 항혈전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예전에 이제 어떤 영상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혈전증이라는 거하고 출혈하고 이걸 이제 저울에 달아가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거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데 여기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했죠. 혈전증이 출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내시경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갖다가 뭐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이게 각 병원마다 좀 지침이 있거든요. 병원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그래도 일반적인 일반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병원의 지침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내가 이제 환자인데, 내 상태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특히 이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더 적극적으로 그런 병원의 병원에서 뭐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약을 끊으라고 했다면 정말 끊어도 됩니까? 나는 어떤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얼마나 이 시술이 급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술이 급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이제 용종을 갖다가 이제 뭐 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치죠. 이제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만약에 이제 용종이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떼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은 용종 2mm 뭐 이런 거 이제 떼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보통 사람 같은 경우 그냥 대장 내시경에서 떼면 되겠죠. 항혈전제를 안 먹는. 근데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드시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급성 심근경색이 관상동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이 뭐냐면 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혈관 어디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혈관 뚫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 혈관에다가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철망을 넣어놔요. 이 철망을 넣어놓고 나서 이 철망 보통 지금 다 DES입니다. 다 DES예요. 베어메탈을 넣기도 합니다. 좀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넣기도 하는데 일단 보통은 이 DE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 하고 최소 6개월 동안은 아스피린하고 플라빅스를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피가 나도 먹어야 돼요. 피가 나도. 왜냐면은 이걸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요 스텐트에 다시 막 이게 그 혈전이 차가지고 이게 갑자기 팍 막힐 확률이 높아져요.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급성 스텐트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스텐트 혈전. 이게 생기면은 여기에 다시 또 피가 안 가겠죠. 근데 이미 한 번 이런 데 손상이 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약을 빠지지 않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 작은 용종, 이 대장 내시경에서 작은 용종 떼는 게 급할까요? 급하지 않죠. 이거는 물론 이 작은 용종은 나중에 암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는 것보다 이 약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연기합니다. 연기. 요게 이제 안정될 때까지 일단 연기를 해서 대장 내시경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술로 인한 출혈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출혈 위험성은 얼마인가? 이걸 좀 봅니다. 얼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내시경을 예로 들어보죠.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내시경을 해서 예를 들어 뭐가 있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그냥 조직 검사는 요런 이제 겸자가 이렇게 생긴 겸자가 들어가서 요거를 딱 잡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별로 출혈 위험성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올가미로 폴립 같은 거 이게 올가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가미로 이 폴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올가미 팍 당기면 어떻게 돼요? 올가미가 싹 줄어들면서 탁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거는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출혈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이 항혈전제를 사용해야 될지 뭐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이 겸자생검을 할 때는 별로 이 항혈전제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감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용 중인 항혈전제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혈전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항혈전제라고 해도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내시경을 하다 뭐 떼면은 출혈이 나는 그게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좀 약한 거서부터 강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아스피린이 제일 약합니다. 출혈이 잘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강한 게 클로피도그렐입니다. 클로피도그렐. 근데 이거 두 개 같이 쓰면은 훨씬 더 잘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이거예요. 스텐트 넣고 이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와파린입니다. 와파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기전이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느낌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낌상으로.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너럴한 느낌은 좀 뭐 그렇습니다. 와파린은, 얘는 이제 왜 이게 기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얘는 이제 혈소판을 억제하는 제제예요. 혈소판을 억제하는 그런 제제고, 얘는 이제 응고인자를 억제하는 제제입니다. 응고인자. 좀 달라요, 이게. 기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항혈소판 제제보다는 조금 더 출혈이 더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막, 인트라세레브럴 해놓으면 뇌출혈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물론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보통은 잘 생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악이 있습니다. 노악. 이거는 이제 신약인데요. 이 노악 중에서 이제 리바록사반, 에픽사반, 에독사반, 뭐 다비가트란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또 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티카그렐러니 뭐 프라슈그렐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약은 기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충은 일단 이렇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끊으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와파린 같은 경우는 꼭 써야 된다면 헤파린으로 좀 바꿔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좀 그런 식으로 이 와파린 쓰면서는 사실 어떤 시술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전제 종류에 따라서도 좀 이런 원칙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 항혈전제를 중단하고 나서 중단했을 때 위험성 했을 때 이 혈전증이 발생할 어떤 위험성, 이걸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심근경색이 와서 스테인을 넣었는데 6개월 이내다. 물론 뭐 1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1년으로 봐요. 근데 이제 6개월 이내다. 그러면 이제 더 이게 이제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혈전증의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얘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심방세동 중에서도 어떤 그, 마이트럴 밸브, 그러니까 승모판, 그러니까 심장 판막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또 문제 같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또 혈전증의 위험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와파린 같은 걸 쓰고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좀 다른 방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가 똑똑해야 되는 게, 이런 어떤 따져야 될 게 많아요. 굉장히 좀 꼼꼼한 사람이 의사를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덜렁덜렁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쿨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게 별로 뭐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의사 할 때 있어서. 물론 뭐 환자분은 쿨한 게 뭐 그냥 뭐 됐어요. 그냥 끊으세요. 일주일 시원하게 그냥 뭐 끊으세요. 일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의사가 쿨해서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쿨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좀 꼼꼼하고 자꾸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히 따져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환자분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서 할 것인가. 실제로 뭐 약 같은 거 하나 끊는 것도,
이 굉장히 뭐 가이드라인도 많고, 유럽 가이드라인 다르고, 미국 가이드라인 다르고, 한국은 아니고 아시아 가이드라인 다르고 막 이렇거든요. 그거 또 비교를 해가지고, 이 원칙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의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 시에 이 항혈전제 사용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